오늘날 기업들이 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와 경쟁력을 얻는 것인데요. 디지털로 빠르게 제한된 조직이나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장 가능한 최신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쉽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새로운 IT 환경으로 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일 공유나 협업 플랫폼 등을 포함해서 요즘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더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증가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에 대한 필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라는 운영과 분석을 위한 계층 구조의 데이터 저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개발 언어와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사이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저 시냅스는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 분석 플랫폼은 ETL 또는 ELT라고 불리는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구축과 EDW라고 불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런타임 엔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인데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파스 분석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애저 시냅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를 사용해서 분석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저 시냅스 구조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시냅스 스튜디오와 MPP 기반의 SQL과 아파치 스팍 런타임을 중심으로 한 분석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하둡 파일 시스템 호환의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와 함께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결된 시냅스 스튜디오에서 통합 분석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시냅스 스튜디오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 과학자 등 IT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단일 공간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디벨롭, 인테그레이트 허브에서는 분석 솔루션을 빌드할 수 있고요. 모니터, 매니지 허브에서는 리소스를 관리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시냅스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스파크와 SQL 엔진을 긴밀하게 통합했고요. 클라우드형 분산 엔진으로 동작을 합니다. 현재 애저 시냅스는 서버리스와 전용 리소스 모델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워크로드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나은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워크로드가 예측 가능해서 일정한 수준의 성능과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전용 SQL 풀을 생성해서 SQL 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을 미리 예약할 수가 있고요. 계획되지 않았거나 갑자기 증가하는 워크로드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서버리스 모델의 빌트인 SQL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저 시냅스의 다양한 세부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최적화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안입니다. 애저 시냅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보호에서부터 사전 위협 방지나 규정 준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안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들이 출시될 때마다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연결 기능을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와의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하고요. 자체 파이어월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저 퍼비와도 통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회사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 시냅스의 데이터 통합 기능은 코드 없이 UI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쉽게 데이터를 변환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통합 방식에 있어서 95개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합하실 때 변환에 필요한 코드 작성을 최소화해 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제공됩니다. 애저 시냅스의 SQL 엔진은 MPP 기반의 분산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활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SQL 엔진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페타바이트 규모에서 TPC-H 벤치마크 테스트를 완료한 유일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SQL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웹 기반의 SQL 편집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용자 쿼리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 워크로드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운영 분석을 위한 애저 시냅스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저 시냅스 링크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애저 시냅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트랜잭션이 운영 저장소에 기록되는 즉시 분석이 용이한 컬럼 기반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냅스 링크는 현 시점에서 전용 SQL 풀과 애저 코스모스 DB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점차 다른 운영 데이터베이스에도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운영 분석 이외에도요. 필요하다면 기계 학습을 시켜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애저 시냅스 안에서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저 ML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요. 노트북 IDE를 통해서 코드 기반의 ML 모델을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이스팍이나 스칼라, C#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단일 노트북에서 여러 언어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기계학습 기능 역시 제공됩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빌트인 모델을 불러와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텐데요.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 이외에 기본적으로 애저 시냅스는 파워 BI와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시냅스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직접 파워 BI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워 BI의 다이렉트 쿼리를 사용하면 동시성에 대한 제한 없이 파워 BI에서 바로 애저 시냅스의 성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워 BI의 새로운 집계 기능은 집계된 수준에서 데이터를 캐싱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세트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애저 시냅스는 전 세계 30여 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중부 데이터 센터에서 애저 시냅스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박병훈 매니저와 함께 애저 펑션, 시냅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파워 BI를 활용한 엔드-투-엔드 분석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끝났고요. 네, 다음으로 박병훈 매니저에게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앤컴퍼니 데이터 앤 AI 팀 박병욱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구성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앞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부서마다 각각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만 매번 IT부에 요청을 하거나 또는 여러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취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업 담당자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아야 하고 받은 데이터로 작업 시 문제가 있거나 데이터가 부족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열람 권한 관리와 보안을 잘 구성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 후 각 현업 담당자에게 알맞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면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시냅스 어널리틱스로 방금 이야기한 내용으로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셋 구성,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 후 파워 BI를 통한 데이터 시각화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냅스 어널리틱스는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작업 도구입니다. MDM과 ERP 현재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놨는데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MDM과 ERP에서 제공되는 API를 호출해 갖고 애저 펑션을 이용해서 시냅스 어널리틱스에 연결된 데이터 레이크에 제이슨 파일로 생성 후 이제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할 텐데요. 현재 보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고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이제 차원 테이블로 모델링 하게 되는데, 승인 내역 트랜잭션을 이제 팩트 테이블로 가져가고 COA 그 계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법인, 부서, 법인 카드 마스터, 그 다음에 임직원, 날짜, 전표를 연결해서 이제 법인 카드 승인 내역에 관련된 이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냅스에 존재하는 테이블 3개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해시 테이블과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티드가 있는데,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팩트 테이블을 만들 때 쓰이고, 라운드 로빈은 좀 큰 규모의 디멘션 테이블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티드는 이제 작은 규모의 디멘션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구매, 판매, 생산, 회계와 같이 연결되어 흐르는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하며, 기업마다 예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데이터 관리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PPT 장표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실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구성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조금 시간 관계상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데이터들은 이제 데모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실제 뭐 법인카드 승인 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상 탐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법인카드로 이제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시에 사용을 했는지, 또는 어떤 지역에서 사용을 했는지,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비용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상 탐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탐지까지는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웨어하우스로 모델링된 그 데이터들을 파워 BI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된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엑셀로 랜덤으로 생성을 한 겁니다. 여기 값이 계속 변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름 같은 경우도 실제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고,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계정 과목들,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COA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정보, 그 기업 마스터, 우리 사업장이 있거나 종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개 연결 법인이 있을 경우 여기 회사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현재 제가 좀 구현을 하는 거는 약간 기업의 ERP라든지 어떤 내부 시스템이 조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 부분도 제가 한 3만 건 정도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ERP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받아갖고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맹점 정보 이것도 사실 법인카드 리스트 받아올 때 있는 건데 여기도 제가 보면은 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이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정보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만든 거고요. 부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 한 요 정도 부서가 존재하니까 그거 한 그 정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약간 일반적인 기업에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의 부서로 사용했습니다.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간략하게 여기 이렇게 직접 생성한 데이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 탐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만든 데이터들을 제가 CSV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그 ERP라든지 MDM이라든지 API를 통해서 받는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애저 펑션은 요거는 사실 시냅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혹시 그래도 구성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ERP API에서 받아오는 부분, 그 다음에 MDM에서 받아오는 부분 이렇게 애저 펑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REST API나 또는 뭐 SOAP API라든지 그렇게 규격에 맞게 받아와서 바로 애저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ETL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이 받아온 부분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좀 떨어뜨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하기 전에 이제 테이블 원본 모습인데요. 테이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3개 정도 테이블만 보면 기업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데이터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후 데이터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SAP라든지 D365라든지 이제 기업에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 ERP가 도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다이렉트로 DB를 접속해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아밥이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제 API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는 시냅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아날리틱스 포탈에 접속하면은 현재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시냅스를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매니지의 링크드 서비스입니다. 링크드 서비스와 그 다음에 SQL 풀이 있는데요.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스파크 기반의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파크 클러스터는 생성이 안 돼 있고 SQL은 이제 데디케이트 SQL 풀로 이제 DW를 구성해서 이렇게 SQL이 있는 부분 여기는 현재 스쿠가 DW100 그 최저 스쿠로 설정을 해놨고요. 물론 이 스쿠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은 한 5분 정도 이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제 사이징이 됩니다.
네, 그 링크드 서비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시냅스를 처음 만들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와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밑에 그 애저 펑션으로 되어 있는 ERP API와 MDM API, 파워 BI는 제가 수동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링크드 서비스를 등록할 때 이제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매니지에 New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링크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구성이 링크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 정보를 시냅스에서 가지고 있고, 데이터 셋을 구성해서 어떤 데이터 모습인지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액티비티와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 그 시냅스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AP 그 커넥션을 제공하고, 이 커넥션은 네이티브 커넥션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애저에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컴퓨터 이제 데이터 브릭스라든지 애저 펑션, 애저 ML에 연결하면 시냅스에서 머신 러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HD 인사이트 하드옵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을 보면 이제 뭐 요렇게 뭐 MySQL, 우리가 자주 쓰는 오픈 소스 MySQL, PostgreSQL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해당 파일 시스템들 FTP라든지 이렇게 파일 시스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제너릭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오데이터, 그 다음에 REST API를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90가지 이상의 커넥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애저 펑션을 이제 두 개를 연결해 놨고요. 이제 애저 펑션 키를 통해 연결을 해서 그 URL만 있으면 호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키가 등록돼 있고 안전하게 여기 시냅스에서만 쓸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잠시 리소스로 이동을 해서 애저 펑션 만들 때 리소스들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저 펑션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펑션 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get으로 개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법인 카드 받는 부분, 그다음에 그 카드 트랜잭션, 그다음에 카드에 연결된 유저, 그다음에 부서, 임직원, 전표, 회계 계정 이렇게 법인 카드에서 그 API에서 받아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API를 실행하면은 데이터 레이크에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시냅스 어널리틱스는 참 좋은 게 이 화면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 아까 매니지에서 여기 시냅스 어널리틱스를 만들 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요 데이터 레이크 보이시죠?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이렇게 만든 부분을 이제 여기 데이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애저 포탈에 접속하지 않고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MDM 컨테이너와 ERP 컨테이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애저 펑션이 실행되고 여기 하단에 이제 컨테이너 안에 디렉토리 안에 이제 컴퍼니 제이슨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RP에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마스터 데이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트랜잭션은 규모가 좀 사이징이 있기 때문에 1000단위씩 잘라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34,000건, 35,000건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35개의 제이슨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 어널리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이슨 파일을 즉각적으로 쿼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이슨 파일을 보려면 제이슨 파일을 열어서 안에 제이슨을 파싱을 하거나 또는 뷰어를 통해서 값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제이슨 파일을 실행을 해서 지금 현재 탑 100이죠. 그 읽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 컨텍스트를 읽어온 거기 때문에 한 줄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JSON 밸류를 이제 파싱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이 파일이 21번째 파일인데 21번째 파일인데 21번째 파일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별을 해서 전체 파일 다 조회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유형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실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링크드 서비스를 만들면 링크드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셋, 즉 데이터의 모양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먼저 ERP와 MDM에서 받아오는 부분을 JSON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로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직접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컨테이너와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OK를 누르면 일단 셋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키인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다이나믹 컨텐츠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 주는데, 데이트, UTC Now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간을 읽어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IoT 기반의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IoT는 이제 날짜, 시간 순으로 쪼개져서 폴더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맞게 여기 뒷단에 그 다이나믹 컨텐츠를 통해서 뭐 시간, 분 단위 이런 식으로 파일을 조회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을 설명드리니까 여기 제이슨 데이터셋을 보면은 인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타입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마 부분은 이제 제이슨 스키마를 제가 직접 업로드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진 스키마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키마를 한번 불러오면 클리어를 하면 현재 스키마가 없죠. 하지만 이제 만들어진 이 커넥션에 제공되는 스키마를 불러오면 이 제이슨 파일을 그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읽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어 줍니다. 보이시죠? 제가 클리어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부분, 이제 위에 퍼블리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 퍼블리시는 우리가 그 포탈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배포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퍼블리시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네, 퍼블리시가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창은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시나리오는 이제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ETL과 ELT가 있는데 ELT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제가 먼저 데이터 레이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ELT 방식을 썼고요. 바로 이제 불러와서 처리를 하면은 ETL이 될 수도 있죠. 먼저 파이프라인 안에는 이렇게 액티비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두 개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을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해놓으면 해당 액티비티들은 다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 애저 펑션에 이제 이렇게 액티비티들을 만들어 놨는데 애저 펑션에는 데이터 레이크에 파일을 쓰는 부분만 존재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면은 지우고 쓰거나 덮어 쓰거나 하는 행위들을 일부러 안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API라든지 기능이 제공될 때 뭐 API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제공되면 좋겠지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는 API를 호출해서 쓰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미 있다고 저장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동시에 실행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failed가 났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파이프라인 run id를 통해서 현재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풋은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어떤 부분을 입력해서 실행을 했는지, 아웃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제가 만든
기능이다 보니까 그 제가 오류 처리를 제대로 메시징을 다 안 해놔서 이렇게 조금 약간 크게 감싸서 나오는 메시지,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지워야겠죠. 지우는 부분을 또 이 데이터 그 파이프라인 처리에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이슨 데이터 셋을 선택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이슨 셋에 등록된 경로를 쓰고, 얘는 여러 개의 파일이 아니고 단일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파일 패스에 있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데이터를 하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하면 현재 파일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한 10개 정도 추려서 상단 10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제이슨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안 되지만, 그 데이터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 파일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존재하는데요. 뭐 파일 카피를 해서 싱크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딜리트를 사용했습니다. 딜리트, 삭제한다, 뭐를, 데이터셋을, 어떤 데이터셋을, 어디에 연결된, 연결 정보는 데이터셋에 있고 저는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데이터가 존재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로깅을 남길 수가 있고요. 로깅은 해당 파일을 지울 때 어디에 남기는지, 저는 뭐 데이터 레이크에 이렇게 남기고 경로도 지정해서 남길 수 있습니다. 커넥션 테스트로 이게 지금 연결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액티비티들인데, 이 액티비티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에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라인 런 아이디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실행 결과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럼 성공적으로 지워졌으니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이 지웠으니까 이제 다시 생성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API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됐는지 한번 들어와서 봐야겠네요.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파일을 지운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실행을 해서 지우고 같은 작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지워졌고, 데이터 메뉴에서 링크드에 데이터 레이크 연결된 부분, 아까 파일이 존재했죠. 존재했는데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봤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워졌고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자, 제이슨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워졌던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에 여기는 딜리트, 여기는 이제 애저 펑션, 그리고 MDM도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아까 전체를 삭제해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한 번에 실행 못하고 내가 들어와서 각각각 눌러서 실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던 게 지워졌는데요. 제가 런 파이프라인으로 이름을 명시해주고 여기 파이프라인끼리 이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놨던 게 지워져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애저 펑션 파이프라인, 여기 더블 클릭하면 파이프라인 상세로 들어옵니다. 애저 펑션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각각 MDM 파이프라인에서도 제이슨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징하는 파이프라인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재 이거는 제가 파이프라인을 열어놓고 아까
딜리트 액티비티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추가를 했다가 지웠지만 사실상 편집된 게 없는데 만들었다 지웠기 때문에 에디트 된 거로 인식을 하고요. 현재 그리고 런 파이프라인은 제가 방금 만들었죠. 그래서 new라고 표시가 됩니다. 퍼블리시 하겠습니다. 네,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전체 중에 앞에 하나, 둘, 세 개를 설명드렸고 이제 스테이징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냅스 어널리틱스에서 이제 DW를 구성할 때에는 데이터 플로우를 쓰거나 또는 뭐 SQL 문장을 쓰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권장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UI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쿼리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쿼리 기반으로만 계속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 담당자가 왔을 때 이제 UI를 보지 않고 쿼리를 다시 분석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UI 기반으로 최대한 보이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냅스에서 여기 보면 SQL 풀, 스토어 프로시저도 쓸 수 있고 노트북도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끼리만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딜리트가 끝나면 프로시저 실행하고 그럼 같은 레벨이 되겠죠. 프로시저가 끝나면 스파크 잡 실행하고 스파크 잡 끝나면 노트북 실행하고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같이 이렇게 파이프라인 실행하고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꼭 파이프라인끼리만 연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징에는 제가 또 뭘 넣어놨냐면 여기에 이제 저는 이 DW를 그냥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은 잘 이렇게는 안 쓰더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을 넘어가면 SQL의 이런 부분을 이제 이 테이블들을 스테이징으로 먼저 시냅스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여기 데이터에 이렇게 스테이징을 받을 수 있는 DS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냅스의 데디케이티드 SQL 풀을 통해서 DS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DS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이징에 넣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이제 SQL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너무 여기서 예를 들면 데이터 플로우를 추가해서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템프 테이블 형태도 값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저렇게 저장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컴퍼니 카드 받고, 그다음에 컴퍼니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인 걸어서 이제 조인 소스가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해서 원하는 필드만 뽑은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필드가 하단에 뜨시는 걸 볼 수 있죠. 떠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데이터 플로우로도 구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 플로우로 구성을 안 했다. 약간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싱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싱크에 어디에 저장될 거냐 이렇게 뭐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쿼리로 작성을 했고요. 먼저 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징 테이블들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SQL로 만들었고 그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쿼리를 한번 날려볼까요? 여기 점점점을 누르면 이 SQL의 데이터로 노트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 네, 그 다음에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 이제 이 SQL 테이블을 지우려면 드랍을 해도 되고 또는 테이블이 우리가 디멘셔널 모델링을 할 때 이 디멘션은 스몰이라서 리플리케이티드로 했는데 이제 이거를 라운드 로빈으로 좀 바꿔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운드 로빈 바꾸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부분은 좀 다시 따로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넥트는 이제 우리가 만든 SQL 풀에 작업을 할 거니까 데모 DW 이렇게 아까 제가 명시한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쓸데없는 거를 닫고 SQL 쿼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테이블을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실행하기 전에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테이블 만들고, dim 테이블 만들고, 팩트 테이블 만들고, 그다음에 팩트 테이블은 제가 라운드 로빈으로 해놨네요. 이제 이거는 일단은 이거 놔두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해시 형태로 만들어서 해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컬럼을 지정해 줘야 돼요. 어떤 거를 키를 잡아서 이제 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넘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해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면 좀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dim 데이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im 데이트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디멘션 날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nsert date. 데이트는 이제 서로게이트 키를 잡고 그 다음에 디멘션 키를 잡고 해서 이렇게 쭉쭉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데이터 쪽으로 다시 오면 스테이징을 만든 이유는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먼저 쿼리를 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면 아까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들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우리 기간계 시스템에서. 근데 이제 조회를 하면 dim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 팩트 테이블이죠. 제가 완벽한 디멘셔널 모델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넘버로 잡히고 각각 키로 연결돼서 잡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쿼리가 참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에서 제가 다른 테이블이랑 좀 조인을 해서 값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상 예를 들면 이렇게 값을 미리 볼 수도 있어요. 먼저 한대별로 사용 금액을 그냥 간단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로 쉽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 데이터가 조금 실제 데이터였다고 한다면 조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상 탐지라든지 또는 우리 법인카드 비용이 인정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알고리즘을 짜놔 갖고 이 데이터를 대입해서 바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여기까지 실행이 된 겁니다. 삭제 애저 펑션 가져와서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스테이징 값을 노트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여드린 부분.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는 파워 BI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법인카드 리포트를 조금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무래도 좀 분석 데이터보다는 약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로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느리게 뜨는 게 아닌데 꼭 항상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뜨네요. 네, 파워 BI랑 같이 열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파워 BI 데스크탑 리포트를 만드는 건데, 리포트 개발 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사용자 UI를 보면 필드 있고 시각화 있고 필터 있고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시냅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모니터링을 임의로 만들었다면 실제로는 좀 쓰이지 않는 그런 건데 조금 만들었다면 여비교통비가 사업부별로 얼마가 쓰였는지 그다음에 요일별 결제액을 보겠죠. 일요일 날 왜 이렇게 많이 결제가 됐어? 4월 한 달 동안 뭐 주말 출근을 했는지 또는 뭐 인정범위 내 지역에서 썼는지 인정범위 식당에서 썼는지 사업자에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봐야겠죠. 그다음에 미처리권 조회. 이 부분은 사실 현업한테 해당될 텐데 우리가
이 법인카드 데이터를 ERP 데이터로 매핑해서 자동 점표를 발생시키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 발생된 데이터를 나중에 부가세 신고에도 쓰이기도 하고 환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증빙으로도 연결이 되고 만약에 데이터 레이크의 영수증을 받아갖고 시냅스와 연결을 해놓는다면 이제 뭔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영수증도. 그래서 보면은 미승인 건이 승인은 됐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제 법인카드가 요렇게 쭉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비용 처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 시스템에 그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리포트로 해서 만들어서 뭐 재무팀이라든지 뭐 제공을 한다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뭐 권한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그래서 허용된 데이터만 보여주고 업무를 분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고 사실 처음에 취지는 만들어서 조금 하나씩 하나하나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여드린 부분 있습니다. 어널리틱스 인 애저,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